안녕하세요. 김혜영입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험 리모델링 많이들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쉽게 보면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리고 과한 부분은 보장을 줄여서 보험료 지출을 조금 더 낮게 가져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보험 리모델링을 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험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보험을 처음 가입했을 때의 어떤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이 분명히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. 과거에는 내가 뭐 대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사회 직장 생활하는 사회 초년생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한 가정의 엄마일 수도 있고 한 가정의 아빠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뭐 내가 결혼을 안 한 어떤 독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. 독신 남자일 수도 있고 독신 여자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 상황과 지금 상황과 조금씩 차이가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나 어떤 그 가정에서 책임져야 될 몫들이 과거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.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 가입한 보험을 검토를 하고 손을 봐서 조금 더 지금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가져가는 걸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손대야 되는지 사실 막연하실 거예요.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저한테 상담을 한 분이 계세요.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33세입니다. 전업주부이시고요. 근데 이분이 보험이 가입이 된 게 있어요. 무려 13년 납입하신 보험. 그러니까 엄마가 아는 분께 가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 엄마가 아는 분께 그 가입한 보험이 S생명의 종신보험이더라고요. 그래서 보험료를 8만 7천 원 정도를 그때다 가입 당시에 불입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조금 더 높은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실 거예요. 왜냐하면 일단 종신 주계약에 대한 부분을 6천만 원 가입을 하고 이거는 뭐 20년 납으로다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보험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런데 특약으로 뭐 이대 질환 진단금 특약이 갱신형, 암진단, 수술, 입원 이런 것들이 다 갱신형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. 근데 지금 계속해서 20살 때부터 3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조금씩 변동이 됐고 지금 33살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이가 40살, 50살, 60살이 되면 실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될 나이에 이게 보험료가 너무나도 많이 불어나서 내가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보험증권을 보면서 제가 고객님께 안내를 해드린 경우는 그 안내를 해드리는 게 어떻게 안내를 해드렸냐면 뭐 20살 때 사망보험금 사실 필요 없죠. 계속해서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종신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상속이나 어떤 자산의 어떤 그 대물림의 형식으로 활용하는 목적이 아니면 사실은 종신보험 필요 없다라고 앞에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. 근데 이분은 어쨌든 가입을 해서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. 필요 없는 보험을 비록 가입을 했지만 가입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주계약, 종신 주계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계약을 뺀 나머지 갱신형 특약을 모두 다 삭제를 하고 유지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, 내가 살아서 뭔가 이분이 뭐 경제적으로 뭐 주부이기 때문에,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뭐 우리 가정에 어떤 남편도 먹여 살려야 되고 뭐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. 그런데 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억지로 갖다 붙이자라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쨌든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을 줄 수는 있잖아요. 근데 내가 사망을 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살아서 효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우리 부모한테 뭐 용돈으로 생각하고 일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 자금이 될 수 있겠죠. 근데 이거는 정말로 억지로 갖다 껴놨을 때 그런 거고요. 그리고 이분은 지금 14년 동안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특약은 다 삭제를 해버리고 주계약에 대해서만 나머지 7년 잔여 납부하시고
과거의 상품들도 어쨌든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연금 전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연금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녀를 양육을 하다가 자녀가 대학 들어갈 때쯤에 가서는 이 보험을 해지를 해서 그 해약환급 100% 이상이 되겠죠. 이 100% 이상 도달했을 때 어떤 그 해약환급을 가지고 자녀의 학자금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. 또는 뭐 앞으로 보험료 납입하는 게 계속해서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감액 완납이라고 해서 이 6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나는 한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로 자녀 7년치의 보험료를 퉁치겠다 하고 6천만 원 보장받던 거를 뭐 4천만 원 줄여서 보장받겠다 하고 차후 보험료 납입을 내가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이분께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답은 딱히 없으셨어요. 근데 뭐 이 보험을 해지하는 건 사실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. 그냥 특약을 해지하고 주계약만 유지하시면서 나중에 연금 전환 또는 자녀의 어떤 학자금 목적으로 활용을 하셔라.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죠.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각각 사례마다 사람마다 고객들마다 상황이 다 달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리모델링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간단하게 사례 1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어떤 고객님을 사례를 두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